양적 관계 두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A, B, C 모두 기체이고 B와 C는 개수가 1대2입니다. 요거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B가 Xg 들어있는 가운데 A를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는데요. 2에서는 반응 후 남은 B의 질량이 3에서 남은 반응 후 남은 A 질량의 4분의 1배이다. 일단 아직까지는 요 4분의 1배다 라는 요 수치를 쓰기는 너무 이르고요. 왜냐면 2번에서 B가 얼만큼 남는지도 모르고 3번에서 A가 몇 가람 남는지도 모르니까 저 4분의 1배다라는 건 좀 나중에 써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발문, 글자를 잘 읽어보시면 2번에선 반응 후 남은 B라고 하고 있고 3번에선 반응 후 남은 A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원래는 B가 있었는데 원래 있던 것은 B이고 여기다가 A를 넣는 상황인데 2번에서는 B가 남아있다고 하죠. 이 말인즉슨 아직 당량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3번의 경우에는 A가 남았다고 하니까 당량점에 도달을 하여서 B는 다 사라지고 A가 점점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3번 실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량점은 2번 실험과 3번 실험의 사이 어딘가에 존재를 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표를 볼 건데 표에 지금 보시면 분수값이 3개 나와 있습니다. 우린 일단 이 3개의 분수 중에서 하나쯤은 분모와 분자를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왼쪽에 있는 7분의 4를 분자 4, 분모 7로 둘게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당량점 이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험과 2번 실험은 당량점 이전으로 A가 들어오는 족족 다 반응을 해요. 여기서 반응의 선형성을 쓸 건데요. 1번 실험보다 2번 실험에서 반응한 반응물의 양이 2배 더 많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생성물의 양도 2배 더 많겠죠. 1번에서 C가 4몰 만들어졌으니까 2번에선 C가 8몰 만들어져야 합니다. 분자가 8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9분의 8이 되기 위해서 분모는 9여야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9분의 8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초기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점은 A가 0g 있는 곳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초기점에서 1번으로 갈 때도 A가 W만큼 첨가되고 1번 실험에서 2번 실험으로 갈 때도 A가 W만큼 첨가가 됩니다. A가 W만큼 첨가될 때 분모는 4늘고 분자가 4늘고 분모는 2가 증가해요. 그럼 초기점에서 1번 실험으로 갈 때도 분자는 4늘고 분모는 2 늘겠죠. 따라서 초기점에서는 분자 0, 분모는 5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초기 B의 부피는 5L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량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수비를 이용해 줄 거예요. 개수비가 B와 C에서 1대2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당량점에서는 C가 10L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점에 B가 5L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량점이 아직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량점에서 분모값은 10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분자는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분모가 2 늘 때 분자는 4 늡니다. 여기선 지금 2번 실험과 당량점을 비교를 해보시면 분모가 1만큼 느니까요. 분자는 2 늘어야 해요. 따라서 분자값이 10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분모는 리터이고 분자는 단위가 몰로 서로 다른 단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좀 우리 보고 편하게 생각을 하라고 당량점에서 몰과 리터의 값을 같게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당량점에서는 C만 존재를 하죠. 그러면 원래부터 분자값은 생성물을 의미하니까 C의 몰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특별하게 당량점에서는 분모값도 C의 부피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량점에서 둘 다 부피도 10, 몰수도 10으로 줌으로써 부피와 몰수를 똑같은 숫자로 두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죠. 좀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쁘게 숫자를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 내려가서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1번 실험에서의 분수값을 7분의 4라고 주었고 2번 실험에선 9분의 8로 주었지만 저 두 놈을 각각 7분의 8, 9분의 16으로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상대값이니까 비율만 유지가 되면 장땡이거든요. 실제 수치값이 7분의 8이든 7분의 40이든 7분의 400이든 그거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저 7분의 4와 9분의 8 이 두 숫자 사이 비율만 유지를 한다면 실제 값은 얼마든지 다른 값으로 대체될 수 있어요. 만약 7분의 8과 9분의 16이 주어졌다 라고 할 때 당량점은 어떤 상황이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겠죠. 그러면 초기점의 경우에는 일단 초기점에서 1번으로 갈 때,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둘 다 A는 Wg만큼 첨가가 되니까 분모의 변화, 분자의 변화가 동일할 겁니다. 1에서 2로 넘어갈 때 분자가 8 드니까요. 초기점에서 1로 갈 때도 분자는 8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자가 0이 되어야 돼요. 분모는 1에서 2로 갈 때 2만큼 드니까요. 초기점에서 1로 갈 때도 2 들어야 해요. 그러면 5가 되면서 초기점은 5분의 0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당량점을 볼 건데요. 개수비가 B와 C 사이에서 1대 2니까 우선 초기점에서 B의 부피가 5L이다. 이걸 가지고 당량점에서의 C의 부피는 10L, 즉 전체 기체의 부피는 10L다 라는 걸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럼 분자값은 얼마가 되느냐? 분모가 2 늘 때 분자는 8 느니까요. 분모가 1 늘어날 때 분자는 8 늘어야, 죄송합니다. 분모가 1 늘 때 분자는 4 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량점에서의 분자값은 20이 돼요. 이런 식으로 분자도 C에 대한 이야기이고 분모도 C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값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둘 다 C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분자는 C의 몰수를 주고 있는 거고 분모는 C의 부피를 주고 있는 거니까요. 얼마든지 다르려면 다를 수 있는 값인 겁니다. 어디에도 몰값과 리터값이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은 아예 없잖아요. 그러는 법은 없잖아요. 이 문제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좀 번거로움 또는 헷갈림을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자와 분모값을 10으로 똑같이 주었지만 얼마든지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분모와 분자의 단위가 다르다면 분모와 분자를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자는 분자대로 따로 생각을 해주시고 분모는 분모대로 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문제를 풀 때 분자는 분자대로 생각을 하고 분모는 분모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분자와 분모를 서로 분자와 분모, 위아래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지 않을게요. 자,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보시면 우선 저희가 당량점 이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어요. 이제 당량점 이후를 보겠습니다. 우선 당량점에서 C가, 먼저 분자를 볼게요. 당량점에서 C는 10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당량점 이후로는 C가 쭉 10몰로 개수가 유지가 될 거예요. 변하지 않죠. 그럼 4번 실험에서도 분자값은 10일 겁니다. 그럼 분모는 16이 돼야겠네요.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럼 다시 이번에는 분모를 보겠습니다. 방금 전엔 분자를 가지고 4번 실험의 분자값이 10이어야 하니까 분모는 16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분자는 생각을 그만하고 분모를 생각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자는 그만 보시고 분모만 보시면 돼요. 자, 분모를 보시면 전체 몰수가 당량점에서 4번 실험으로 갈 때 6 늘었습니다. 부피가 6L 늘었네요. 이게 그러면 결국 당량점 이후니까 A가 증가함에 따라 6L가 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6L가 A 몇 g에 해당하는 몰수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당량점에선 A가 몇 g 존재하는가 그거를 좀 체크를 할 거예요. 자, 보시면요.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를 보겠습니다.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분자는 4 들어요. 그때 A는 W 들죠. 그럼 2번에서 당량점으로 넘어갈 때를 보겠습니다. 2번에서 당량점으로 갈 때는 분자가 2 듭니다. 그럼 이때 A는 0.5W만큼 첨가가 된 거겠죠. 그래서 당량점에서는
이번 실험에 있는 AEW에 플러스 0.5W만큼 첨가가 되어서 A는 2.5W 존재를 합니다. 이제 됐네요. 당량점과 4번 실험 이 둘 사이를 비교하면 A는 2.5에서 4로 1.5W만큼 늘었습니다. 여기서 결국 저 6리터는 A 1.5W에 해당하는 부피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거 가지고 이제 당량점에서의 A가 몇 몰이냐만 봐주시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자, 당량점에서는 A가 2.5W 있으니까요. 몰수로 환산하시면 10몰이 되겠습니다. 네,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부피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당량점에서는 A가 2.5Wg 있는데요. 요건 부피로 환산해왔을 때 10리터니까요. 네. A는 당량점에서 10리터만큼 들어왔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량점에서 A는 10리터 존재하고 B는 5리터 존재하고 그 둘이 반응해서 C는 10리터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개수 B는 2대 1대 2. 따라서 A의 개수값은 2가 됩니다. 네. 이제 X만 구해볼게요. 자, X를 구하기 위해서 발문에 있는 저 조건을 이용할 거예요. 2에서 반응 후 남은 B의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저거부터 좀 확인을 할게요. 자, B의 경우에는 이번에서 몇 몰 남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우선 A를 봅시다. A는 1.5W에 6리터였어요. 그러면 2W에는 8리터겠죠. A가 이번 실험에서 8리터만큼 반응을 합니다. 그럼 개수 B에 의해서 B는 4리터만큼 반응을 할 거예요. 처음에 초기점에서 B는 5리터 있었으니까요. 5리터에서 4리터 반응하고 나면 1리터 남을 겁니다. 네. 따라서 남은 B는 1리터겠죠. 1B로 됩니다. 1B가 됩니다. 3번 실험에서 남은 A의 질량을 구해보면요. 3번은 당량점 이유니까 3W에서 2.5W만큼만 반응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2분의 1Wg이 남는 겁니다. 따라서 2번에서 반응 후 남은 B의 질량은 2분의 1W에다가 4분의 1 곱한 8분의 1W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X를 구할 수 있죠. X라는 건 초기점에서의 B의 질량을 의미해요. 초기점에서 B는 5리터 있으니까요. 8분의 1W에다가 5배에서 8분의 5W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곱하면 답은 4분의 5W가 되겠습니다. 첨가 유형 문제로 결국 초기점을 확인하고 당량점을 확인하고 당량점 이후에서 변화를 봄으로써 첨가하는 놈의 양까지 알아낸다 라는 기본 포맷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 문제랑 동일한 포맷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 추가가 된 것이 분모와 분자가 서로 다른 단위의 자료라면 분모는 분모대로 생각을 하고 분자는 분자대로 따로 생각을 한다. 그거를 좀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A, B, C가 모두 기체 상태이고 B와 C의 개수 B는 1대2니까 요건 이용을 좀 해야겠습니다. 체크를 할게요. A가 5W 있고 B를 질량을 늘려가며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자료를 주고 있네요. 근데 저 분수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C의 몰 분율의 역수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C의 몰 분율은 0에서 시작해서 증가를 하다가 1을 찍고 당량점 이후로는 감소한다고 배웠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역수는 거꾸로 당량점까지는 쭉 감소하다가 1은 역수를 취해서 1이니까요. 감소하다가 1을 딱 찍고 당량점 이후로는 거꾸로 증가하는 이런 개형이 C 몰 분율 역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1번, 2번, 3번의 위치를 좀 생각해 줄게요. 먼저 2번을 보시면 2번은 저 값이 1입니다. 그런데 그래프상에서 y값이 1인 곳은 당량점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2번 실험이 당량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2번. 그럼 1번은 자동적으로 당량점 이전이 되고 3번은 당량점 이후의 상황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럼 1번과 2번에선 B가 한 개 반응물로 반응해서 모두 반응하고 3번 실험은 당량점 이오니까 4W만큼만 반응을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분수값 41x 이용해 줄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 4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결국 우리는 몰수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어디에도 무언가 몰수가 몇 몰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몰수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B의 질량이라서요. B의 질량 Wg을 몰수로 1이라고 잡겠습니다. BWg은 몰수로 1이라고 둘게요. 그럼 B는 1번 실험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2번 실험에선 4개가 다 반응하고 3번 실험에선 6개 중 4개가 반응하게 됩니다. 자, 먼저 저 1번 실험에 4, 이거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B가 1개 반응할 때 C는 2개 만들어줘요. 그럼 분자값은 8이어야겠죠? C가 2개 있으니까 반응물은 6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A가 남기 때문에 결국 6A가 되겠죠. 당연점 2번 실험을 보시면요. B가 4개 반응하면서 C는 8개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분자값도 8C로 되겠죠. 왜냐면 당연점에서는 C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당량점을 체크를 했으니까 이번엔 두 번째로 초기점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초기점, 즉 B를 연결해 넣었을 때 보시면요. 우선 분모값은 0일 거예요. 왜냐면 반응을 아예 안 하니까요. 그리고 분자를 볼 건데 먼저 1번과 2번 사이의 변화를 좀 봅시다. 1번은 분자값이 8이고 2번도 분자값이 8이에요. 여기는 당량점 이전에서 분자값이 안 변하네요. 그러면 초기점에서 1번으로 넘어갈 때도 분자값은 안 변할 겁니다. 따라서 초기점에서의 분자값은 그대로 8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8이 초기점이니까 그대로 A의 몰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개수가 나옵니다. 초기점에선 A가 8개, 8몰 들어있고 당량점에서는 C가 8몰 만들어지니까요. 둘, A와 C의 개수비는 1대1이다. 따라서 A의 개수는 2다. 라는 게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제 그럼 X 구해볼게요. 자, X 구할 건데 3번 실험에서는 B가 2몰 남아요. 그리고 B가 4개 반응하니까 C는 8개 만들어집니다. 그럼 분자값은 10이 될 거고 분자값은 10이 될 거고 분모값은 8이 되면서 X는 4분의 5입니다. 분자량비를 구해야겠네요. 하나씩 천천히 봅시다. 일단 B는 1몰의 Wg인 걸 우리가 세팅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A를 보니까 A는 초기점에서 몰수가 8개네요. 그리고 질량은 5W입니다. 8A는 5W인 것이죠. 그러면 자, A는 8개 있을 때 5W예요. B는 8개 있을 때 8W입니다. 동일한 몰수일 때 질량비가 5대 8이므로 A와 B의 분자량비는 5대 8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응식에 대입을 해주시면요. 개수와 분자량 곱의 합으로 C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의 개수는 2고 분자량은 5예요. 2를 곱하면 10이죠. B의 개수는 1, B의 분자량은 8입니다. 곱하면 8이에요. 반응물의 개수 곱하기 분자량을 더한 이 18이라는 값은 생성물의 개수 곱하기 생성물의 개수와 같습니다. 분자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MC, C의 분자량은 9라는 걸 알게 돼요. A와 C의 분자량비는 5분의 9니까 이 분수는 5분의 9로 들어가면서 답은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문제 정리하면 저 C의 몰분율 역수 자료를 그래프로 그림으로써 1번, 2번, 3번 실험의 위치를 알아냈고요. 그 다음부터는 몰수를 하나 간단하게 설정해주고 그거 가지고 쭉 4, 1, 이 값을 알아봐 주면서 개수도 알아내고 당량점 체크하고 초기점 체크하면서 개수도 알아내고 X값도 구하고 분자량비 5대 9도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의 개수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한번 초기점을 보지 않고 A 개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번에는 저희가 1번 실험과 2번 실험만 가지고 A 개수를 구해 볼 거예요. 자,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C를 보시면 C는 2개에서 8개로 6 증가합니다. 개수가. A를 보시면요. 이번 실험은 당량점이니까 A가 빵개 있죠. A는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6만큼 감소합니다. A가 6개 반응할 때 C가 6개 만들어지네요. 즉 둘의 개수비가 1대1이라는 게 이렇게도 나옵니다. 여기서 A의 개수인 스몰 a 값을 2라고 알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한번 둘 다 열심히 복습해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잘 해서 수업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